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은비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여름 휴가 특집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이번 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요님, 저는 변태인 건지 이런 방송이 너무 좋아요. 네, 뭐지? 우리가 무슨 변태 방송을 했습니까? 그 혼비님이랑 같이 12월의 어느 날 JYP 12월의 어느 날 같이 읽고서 예정에 없었던 그 스포일러 방송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다채롭고 폭발적인 반응들이 댓글로 있었습니다. 귀찮아님이 이렇게 댓글 남기셨네요. 네, 귀찮아님은 아니 방송 내내 그렇게 디스해놓고 좋았다고 용기 내어 댓글 올리라니요. 너무 하시네요. 저는 읽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세바공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궁금해서 구매해버렸습니다. 비하인드 허 아이즈도 나름 재밌게 읽어서 이 책 도전합니다. 그리고 다 읽었어요. 네. 완전 금방 읽었어요. 뭐 그리 나쁘진 않은데요. 더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긍정적인 분이시구나. 세바공님. 저는 세바공님 낚일 줄 알았거든요. 세바공님은 너무 잘 낚여요. 네.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세바공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뭔가 보증을 서거나 어디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될 거예요. 세바공님 팔랑귀 타인회의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네, CHA 땡땡땡땡님도 저는 이 책 읽을 겁니다. 12월의 어느 날 2편을 듣고 있는데 책을 깐 거 맞죠? JYP를 깐 거 아니죠? JYP 화이팅. 상처 안 받을 만큼 막역한 사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맞죠? 네. 이 방송도 재밌었나 봐요. 네. 미녀맘님, 방송 올라오길 기다리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12월의 어느 날을 읽게 되었는데 책 읽으면서 집어 던진 건 이 책이 처음이네요. 이렇게 기대감이 없는 책이라니. 예전에 하이틴 로맨스 소설급 나이 드니 저만 감성지수 낮아서 이런가 하고 자괴감이 들었었는데 덕분에 속 시원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근데 또 토끼별님께서는 뭐 애청자신데 입에 발린 칭찬보다 솔직한 소감을 들려주시는 방송에 호감을 느껴왔는데 오늘 방송은 좀 선을 넘으신 것 같네요. 의도야 없으셨으리라 믿지만 우리나라 작가라면 이런 얘기들은 못하시지 않을까요? 공평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투가 느껴져서 불편했습니다라는 댓글로 남기셨습니다. 네, 저도 약간 찔렸어요. 이거 듣고. 왜냐면 약간 선을 조금 넘긴 한 것 같고. 네. 우리나라 난 작가라면 너 안 넘었어. 덱들이 넘었지. 니들이 넘었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작가였다면 이렇게까지 얘기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몇 번 했던 것도 같아서 선을 자주 넘는 편이라. YG는 가끔 해. 네. 아직도 생각나 막. 모씨.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작가 한 2명 정도는 떠오르네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 네. 근데 어쨌든 약간 선 넘은 것 같아서 불편하셨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혹시 죄송합니다. 12월의 어느 날의 작가인 조지 실버와 연이 있으신 네. 애청자분들이 있다면 뭐 있다면 뭐 그냥, 어쩌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조지 실버를 폄훼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네. 그냥 작품에 대해서 네. 이건 좀 너무 저희로서는 좀 실망스러웠다. 네. 뭐 이 정도였습니다. 네. 어쨌든 토끼별님 죄송합니다. 냉군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스포일러 특집이 필요 없다니 재밌네요. JYP이면 벽돌책은 아닐 것 같네요. 이번 편도 기대되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혼비님도 오랜만에 나오셔서 밝은 목소리 좋습니다. 최애하는 독서 팟캐스트 책걸상을 퇴근길과 함께하며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잘 듣고 갑니다. 네. 네. 진공상태님 댓글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12월의 어느 날 읽지 않았고요. 스포 방송 들은 게 다인데요. 책걸상 스포 방송 듣다 보니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어요. 러브 로즈라는 영화인데요. 정말 오래된 친구들이 꼬이고 꼬이다 결국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어찌 보면 조금 짜증날 수도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답게 영상을 이쁘게 만들어 놓아서 아마 끝까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조 모에스의 소설 원작 영화 Me Before You,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러브 로치의 남자 주인공이랍니다. 책도 영화도 보신 분 계실지도. 저는 스포 방송 듣다가 영화 떠올랐어요. 네. 자, 트래블링님은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을 방금 읽고 두근거리는 행복감에 강추하는 댓글 답니다. 여러 번 이 책을 스치면서도 잔잔하고 느릿한 책일 거라는 편견에 연쇄 살인마를 쫓아 달리는 추리소설을 선택하곤 했는데요. 언젠가 두 분이 다른 책 얘기를 하다가 이 책에 대해 몇 마디 호평하시던 걸 듣고 오늘에야 읽었습니다. 이토록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흥미진진하면서도 전쟁, 죽음, 인간에 대해 깊이 있고 유머 넘치는 책이 있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네. 이 작가의 다른 책들도 모조리 찾아 읽어야겠어요. 네. 책걸상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네. 저도 이 책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영화로도 있잖아요. 영화로도 있죠. 영화로 다른 책은 뭐가 있죠? 다른 이 책 책이 말고는 모르겠어요. 다른 책이 없어요. 이 그게 책도 아마 쓰시고 돌아가신 후를 누가 이어서 쓰거나 그러지 맞아요. 그러니까 않았어요? 트래블링님께서 약간 착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 메리앤 셰퍼가 1934년생인데 책이 세상에 나오는 걸 보지 못하고 2008년 초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데뷔작이자 마지막 작품, 유작이 되었고요.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작가인 애니 베로스라고 하는 조카가 마무리를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저자의 메리앤 셰퍼랑 애니 베로스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첫 책이자 마지막 책. 네. 그 사실을 듣고 보니 더욱 귀한 책인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드네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그 유쾌하고 마치 칙릿 소설 같은 편지 형식으로 굉장히 묵직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다라는. 그 이 책 보면 저만 그런가? 건지라는 섬이 진짜로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면 진짜 절묘한 위치에 딱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 한번 여기 가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덕분에 갑자기 그 책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름휴가 특집 계속 해야죠? 네. 지난번에 혼비님이랑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 여름휴가 때 읽을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제 박평님이 추천하는 책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뭐랄까 스릴러 그리고 이제 그에 준하는 어떤 아주 스토리텔링이 강한 어떤 소설들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소설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평소에 소설을 많이 읽으니까 그 휴가가 되면은 소설이 아닌 이제 비소설 장르의 소설 작품들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에세이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휴가가 되고 하면 뭐 좀 긴 분량, 그러니까 휴가가 아니어서 시간이 없을 때는 읽지 못하는 분량이 긴 작품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일상에서 뭐랄까 그 감정을 더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도 없고 뭐 바쁘고 이러니까 거기 쫓겨서 내 감정이 끝까지 가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휴가가 됐을 때 그 자신의 감정을 좀 돌아보고 내려가 볼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뭐 이런 경험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그런 책이 됐던 게 한겨레 신문 이주형 기자님이 쓴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라는 에세이집이에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 일단 이주영 기자님 별명이 삐삐 언니예요. 말괄량이 삐삐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에너지도 많고 뭐 이래서 삐삐 언니인데 조울의 사막이라는 것이 왜 조울의 사막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울병은 사막에 가깝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지글거리는 사막의 태양. 밤이면 영하로 내려가는 극단적 추위. 별자리 읽는 법을 익히지 못한 채 사막을 헤매는 것은 고립과 죽음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으로 세상과 소통할 방도를 잃어버린 이들은 외로운 사막에 놓여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증을 사막에서의 낮 그리고 울증을 사막에서의 밤에 비유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한 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대학 졸업 이후부터 이제 시작된 조울과의 오래된 싸움
이제 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현직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 20여 년 동안 본인이 어떻게 아팠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했는지 그리고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완치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언제든지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난 시간 동안의 과정을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되게 저는 사실 그 우울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울에 대해서는 접할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조증에 대해서는 사실 그 들어본 적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울증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되게 위험하고 또 어려운 게 조증이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이제 조증 이제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작품을 읽으면 그 종이를 만지잖아요. 그럼 그 종이가 너무나 그 촉감이 생생하게 손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를 읽으면 그 시의 행간들이 모두 다 너무나 생생하게 나한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머릿속이 이제 항상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온갖 에너지들로 막 그 과잉 에너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읽고 나서도 지금 인상적인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한겨레 신문사 옥상에 보면 정원이 있대요. 네. 근데 이분이 대학원에서 그 환경 조경을 전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을 이분이 조증 상태일 때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기획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는 데까지 한 달이 걸린 거예요. 그 에너지로. 근데 이제 그게 지속되지 않죠, 당연히.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급격한 이제 우울증의 상태가 되고 그 극단적인 이제 상황을 오고 가는 그 과정들을 근데 일기를 아주 열심히 쓰셔가지고 그 일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쓰고 있는 작품이었는데 첫 책인데 일단 자기와의 거리 조절도 저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이 됐던 작품이었고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들 어떤 심정들, 가족들이 썼던 편지 뭐 이런 글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에세이, 뭐 좀 공전의 히트를 쳤던 작품으로는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같은 작품도 있고, 근데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그 작품은 그냥 가벼운 우울증이 계속되는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가벼운 우울증 계속 겪고 있는 젊은 여성이 12주 동안 정신과 의사와 이제 대화를 나눈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실용적인 측면들도 있고 내가 병원은 가보지 않았지만 가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 책은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나도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좀 감정적으로 딥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주말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감정을 거의 다 쓸 정도로 사람을 좀 진을 빠지게 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객관적으로 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그냥 지나쳤던 나의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들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도 좀 아픈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가족 그리고 동료 저 같은 경우는 또 같이 일하는 작가들 근데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좀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울증이다 이러면은 뭐 개인의 어떤 나약함이라든지 어떤 그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들의 좀 문제의 원인을 돌린다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책의 존재는 알았는데 읽지는 않았었는데 뭐 약간 좀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냥 무겁지만은 않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주변에 그 조증을 앓고 있거나 혹은 조증 때문에 고생을 했던 분들이 직접 아는 지인들 중에도 있어서 그러니까 방금 박평이 이야기한 그 에피소드들이 되게 생생하게 다가오고 또 이 조울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책걸상 자매 방송이 나는 의사다에 보면 그 노규식 원장 정신과 전문의 노규식 원장께서 가끔씩 이제 조울증 때문에 조증이나 혹은 우울증, 조울증 때문에 이제 고민을 상담을 하는 이
본인이나 혹은 가족의 조울증 때문에 고민을 상담하는 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뭐 고민 상담 내용 그리고 또 노규식 원장이 답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아 이게 조울증이라는 게 진짜 본인이나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실감한 적이 있는데 이 책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데 이 책과 관련해서 150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주영 기자님께서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내게 조증을 호소하는 이가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다. 의사를 찾아가라. 술을 마시지 말아라. 사람과의 접촉면을 줄여라. 잘 안 되겠지만 혼자서 빈둥대라. 그리고 우울증 환자에겐 이런 조언을 할 거다. 역시 의사를 찾아가라. 아깝더라도 업무량을 줄여라. 산책하라. 스스로 먹을 음식을 천천히 준비하라. 그리고 조증이든 우울증이든 핵심은 이거다. 괴로우면 무조건 의사를 찾아가라. 네, 이게 이제 150쪽에 나오는 대목을 카툰스 형식으로 인터넷 서점에서 있어서 저도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네, 그 노규식 원장이 했던 얘기랑도 또 통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저도 이 책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최근에 읽었는데 정말 너무 읽었어요? 좋았거든요. 제가 이거 읽고 너무 좋아서 왜 그때 우리 서로 무슨 책 할까 할 때 박평님이 다른 책을 약간 고민하실 때 이 책 얘기가 나와서 이 책을 박평님의 그 정돈된 버전의 이야기로 너무 듣고 싶어서 제가 이거 해달라고 막 약간 좀 그랬는데 네 정말 저도 읽으면서 박평님처럼 엄청 울었고 박평님이 마지막에 코멘트 해주셨지만 자기와의 거리두기가 저는 요새 약간 정신과 상담과 관련된 책, 우울증에 관한 책, 뭐 경계성 인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병리학적 책들이 요새 되게 쏟아져 나올 때 가끔씩 너무 자기 고백적인 것의 어떤 윤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까지 밝히는 것들이 가져오는 유해함 그런 것들이 항상 마음에 걸려서 사실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 그 책을 처음에 누가 추천을 해줬을 때도 좀 그런 게 또 걸리지 않을까 해서 되게 찜찜한 마음을 갖고 읽었는데 정말 이 거리두기가 모든 책들이 좀 따라가야 될 어떤 표본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런 책들이 약간 관음증에 호소하는 책이 되기 십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는 경험하지 못한 혹은 자기 주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책으로 소비되기가 십상인데 두 분의 보증을 들으니까 이 이주영 기자님의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너서는 좀 그런 거리두기가 확실하게 된 그래서 오히려 더 독자에게 공감을 주고 감동을 맞아요. 주는 네.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울증과 관련해서 고전처럼 이야기된 작품들이 좀 있잖아요. 뭐 앤드루 솔로몬의 한낮의 우울이 있다. 그럼 그 작품은 본인의 이야기, 성소수자이자 깊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내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지만 학술서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분명한 효용 가치들이 있죠.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의 이정표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학술서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고 프로장네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아픈 내면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지만 HB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은 정말 기자의 글쓰기예요. 그래서 어떤 팩트들 그때 상황이 어땠고 그 기록들을 보니 내가 어떻게 그때 받아들였었고 시간이 진짜 지금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는지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자신을 12년 동안 상담해준 의사와의 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읽었던 그 관련된 책들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책이었어요. 뒤에 의사와의 대담도 있다고요? 네. 그 부분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 가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안 맞다고 생각해도 일단 조금 더 가서 이야기를 나눠라. 서로를 파악하는 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 그런 좀 실질적인 조언들도 좀 있었고요.
그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 읽어보고 의기투합이 되면은 한번 모셔볼까요? 뭐 일단 좀 본 다음에. 네. 절대 제가 절대 먼저 답은 안 해. 아, 약속할 수는 없죠. 네, 여기 지금 네, 네.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신데. 네. 네.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좀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이니까 네. 잘 안 읽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이게 전문가잖아요. 나름. 맞아요. 아니 진짜 전문가는 아니고. 아니 정신과 전문의 약간 레지던트 과정을 살짝 하다가 하려다가 만 하려다가 만 하다 만 것도 아니고 그냥 하려다 할 뻔했는데 하려다가 안 한 만. 사람이기 네. 때문에 네,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어깨너머로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다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그 생각보다 다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보다 힘들어요. 힘들죠. 조울증. 그리고 정신요구 사연 중에도 조울증 사연 많지 않아요?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조증 상태에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사고를 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고 해서 주변 네. 사람도 힘들고 그런데 아직까지 기자 생활을 계속 하시고 책도 내시고 하는 거는 어쨌든 잘 관리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네.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상태이니까. 이걸 쓴 게 2013년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고를 집필한 시간이 굉장히 꽤 됐는데 이거를 다시 책을 보고 출간을 하겠다고 해서 이걸 다시 퇴고를 한 게 지난해부터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조울의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필요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 약간 뜬금없는 얘기지만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작년보다 그러니까 최근 1년 사이에 각 전문 과목들 중에서 이 건강보험 진료비가 가장 크게 늘어난 과가 정신건강의학과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거는 뭐 다른 해석보다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 이런 게 조금 줄어들면서 이렇게 힘들 때 거기를 찾아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덜 느끼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까도 뭐 우울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의사를 찾아갈 것, 조증 상태일 때도 제일 중요한 거 의사를 찾아갈 것 그렇거든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안 가고 버티시는 분들 계시면 뭐 부담 없이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 네, 저도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도 한 권 방출하시죠. JYP는 약간 이제 좀 이미지 변신 차원에서 이미지 변신? 이미지 변신을 꾀하면서 그런다고 이미지가 변신될까요? 일단은 에세이를 가져왔습니다. 특이하게도 뭐 에세이야 뭐. 잘 안 읽잖아요. 잘 안 읽지만 그래도 저는 읽잖아요. 이미지 변신 정도면 1000매짜리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하실 뭐 줄 무슨 알았어요. 시리즈 오바마나 빌 게이츠처럼 네. 뭐 3권짜리 4권짜리 책 이런 거 가져와야지. 뭐 대하 소설이나 이런 거. 실패한 걸로. 아니면 관념 소설, 판타지 소설 이런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가져왔어요 이런 거. 반지의 제왕 시리즈 뭐 이런 거. 그거 2개밖에 모르죠. 판타지. 이영도의 신간 뭐 이런 거 가져왔으면 저희가 정말 누구요? 놀랐어요. 이영도 작가. 이 형도를 몰라. 기영도는 알아도 기영도는 안 돼. 드래곤 네, 맞아요. 옛날 눈물을 분. 마시는 새. 네. 옛날 분이라뇨. 최근에 또 최근에 책을 또 내셨어요. 책을 내셨는데.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사람이 모든 장르의 책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변신하려고 뭐 가져오셨습니까? 그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언론인 중에 칼럼 같은 거 이렇게 잘 쓰시고 뭐 가끔 논란도 일으키지만 하여튼 좀 칼럼니스트 겸 저널리스트로 유명하신 분의 권석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있죠. 네. 그분이 최근에 에세이를 한 권 냈는데요. 사람에 대한 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 그거 아니고요. 네,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에세이 안 읽는 제가 이제 아는 같은 이분하고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참 좋은 책을 쓰셨다고 누가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좀 믿을 만한 분이 강추하길래 반신반의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근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 여름 휴가 때 읽으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책이 좋고요. 두 번째로 이 책이 왜 여름 휴가용으로 적당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글이 하나 이상의 영화 혹은 드라마 혹은 책, 소설책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요. 물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편 읽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이런 형식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에세이 쓰다 보면은 가끔 뭐 영화 얘기도 하고 소설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했더니 끊임없이 계속 나오네. 알고 보니 컨셉을 그냥 거의 모든 글을 아니 뭐 아주 모든은 아니에요. 거의 모든 글을 하여튼 영화 이야기나 이런 거를 엮어가지고는 이렇게 쓰셨는데 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영화로 보는 뭐 무슨 뭐 경제, 뭐 심리학, 뭐 법률 뭐 이런 책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사실 좀 식상하거든요. 막 끼워 맞춘 느낌 있고. 근데 이분은 영화나 책 얘기를 아주 짧게 살짝 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조금 독특했고 그리고 그 영화에 다루는 영화나 소개하는 그 드라마 책의 범위가 무진장 넓어요. 일단 저 기생충 같은 기생충보다 더 최근 것도 나오던 동백꽃 이야기 아니 네. 동백꽃이 동백꽃 필무렵. 동백꽃 필무렵 동백꽃 이야기. 동백꽃 필무렵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막 그 좀 안 유명한 영화들 뭐 국내외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책도 그 저번에 YG가 최근에 나한테 그 작가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시다 슈이치 네, 요시다 슈이치. 같은 사람의 악인 같은 책도 나오고 종횡무진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분은 지금 한 30년 가까이 기자로 일하고 계신 90년에 입사했으니까 그죠 30년이 30년이죠. 된 거잖아요. 네. 네. 30년 31년 차 기자신데 야, 굉장히 많은 문화 생활을 하면서 하셨구나 이런 부러운 마음도 들고 그다음에 이 많은 거 분명히 옛날 옛적에 읽었을 책이나 영화나 이런데 한 구절을 기가 막히게 갖다가 본인의 글 속에다가 이렇게 살짝 녹여놨는데 아 이거 근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이 영화에 이런 해석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놓쳤던 영화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봤던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고 동백꽃 필무렵 같은 얘기는 중간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백이 대사도 나오고 뭐 오정세 씨의 대사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권석천이라는 분은 칼럼 잘 쓰는 분으로 나름 유명하시고 지금 현재 직책은 JTBC의 보도 총괄인가 되게 이제 막 거의 사장급 막 이렇게 높은 분이시고 언론인으로서 성공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의외로 자기의 별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옛날 이야기라든지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쓰시고 보면서 하여튼 제일 좋았던 건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데 요즘 사람들이 좀 예의가 없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많은데 제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타이밍을 놓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니라고 빨리 말했어야 돼. 진짜 내 말하는 거네. 아니 이게 나부터도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제가 조금이라도 A가 없이 컸다면 그건 다 선배를 잘못 만난 탓입니다. 하여튼 시작 부분에 첫 번째 글인가 뭐 프롤로그인가에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알고 보면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세상에 저 이상한 인간들도 다 지 나름대로는 지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정작 이 권 기자님의 에세이집은
별로 공 기자님의 에세이를 읽으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 음. 읽고서 되게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들어서 문제야. 꽤 마음이 아프네요. 내가 하려던 얘기가 그거야. 네.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갑들은 이런 책을 잘 안 읽어. 오히려 을들이 막 읽은 다음에 그래 우리 갑들도 이래 내가 아는 갑도 이랬어라고 공감하면서 근데 그것도 위로되는 거 아니야? 나의 갑만 저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딴 갑들도 저 모양이구나라고 하면은 작은 위로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문체는 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좀 찾아보면 뭐 중앙일보의 송곳 별명이 막 그렇던데 좀 비교하자면 그 칼럼 신문에 쓰는 짧은 칼럼 쓰실 때처럼 송곳 같은 이미지는 없고요. 오히려 같은 분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잔잔하고 따뜻하고 뭐 그런 계열의 글들이 많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송곳처럼 너무 센데 현직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대놓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싶은 부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막 독특하게 막 그 무슨 인터뷰 형식으로 된 이상한 꼭지도 있고 글 형식도 좀 다양하게 했고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다른 한 분의 유명했던 저널리스트가 떠올랐는데 이미 돌아가신 지도 한참 된 것 같은데 그 정운영 선생님이라고 그 경제학 공부하시고 오신 다음에 한겨레에서도 계시고 나중에는 중앙일보에서도 네. 계셨던 너무 일찍 가남인가로 돌아가셨었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의 글 보면 그분도 이제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흔히 욕먹고 근데 늘 자기 하고 싶은 말 했고 나는 어렸을 때 정운영 선생님의 책들을 보면서 너무 멋지다. 난 이런 식으로 나도 글을 쓰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던 분인데 약간 스타일이나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저보다 이제 조금 위에 거의 제가 그냥 형이라고 아는 분이었으면 형이라고 부를 정도의 연배이긴 한데 이 형님 글 진짜 잘 쓰는데 나도 이런 스타일로 좀 글 좀 쓰고 싶어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정운영 선생님의 글도 좀 떠오르는 뭐 그런 좋은 글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 네. 그 권석천 기자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권석천 기자님 그 프로필을 제가 뭐 확인하려고 찾아볼 일이 있었는데 그 오픈 그 사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중앙일보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논조로 유명한데 간부급 기자들 중에 성향이 가장 이질적이다. 이분 저 무슨 조중동 기자는 잘 받지 않는 언론상 이런 기자상 같은 것도 좀 받고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그 소설을 보고서 내가 너무 웃었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 이거 아마 본인이 직접 쓰셨겠죠? 여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나 법전이 아닌 시집을 뒤적이다 도서관을 나서곤 했다. 그리고 문화부 기자가 꿈이었는데 이른바 스트레이트 부서 사회 정치 경제부 주위만 맴돌았다. 뭐 이런 오랫동안 표현들도 법조 있습니다. 기자로 네. 굉장히 유명하셨었죠. 원래 이제 법대 출신이시기 네네. 때문에 네. 저 진짜 JYP님이 오늘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제가 사서 읽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덧붙이자면 이 권 기자님 JYP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에 속으로 자꾸 약간 웃기는 장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이거 약간 지금 책과는 전혀 다른 모습 뭔가 이렇게 지금 까는 겁니까? 전혀 까는 거 뒷담화? 아닙니다. 뒷담화 아닙니다. 뒷담화인데 권 기자님을 까는 건 아니고요. 이 권 기자님의 이 사람에 대한 예의의 원형과 같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 2015년에 나온 정의를 부탁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권 기자님의 신문 칼럼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출판사에서 모아서 낸 책인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장강명 작가도 추천을 하고 당시에 뭐 손석희 대표도 추천을 하고 그래가지고 화제도 되었고 또 원래 권 기자님 팬들도 있어서 책이 되게 잘 나갔는데 이제 그 즈음에 출판사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또 출판사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는 일세도 못 찍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 일세를 못 찍기야 하겠냐? 못 팔겠지. 일세를 못 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신문 칼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게 굉장히 이제 낮아져가지고 더 이상 신문 칼럼을 묶어서 책을 낸다고 했을 때 그 책을 사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면서 되게
회의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책을 내긴 하지만 회의적이었었는데 책이 너무나 잘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저한테 책이 많이 팔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잘 됐다라고 칭찬해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때 제가 공 기자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언론계에 계셨지만은 제가 막 그렇게 관심을 가진 저널리스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길래 그냥 모두가 다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신문 칼럼을 그냥 묶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독자들이 일부러 책을 찾아가지고 보는 분일까?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양반은 일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자 캐릭터가 아니에요. 사실 어떤 점에서요? 기자는 약간 좀 거칠고 뭔가 약간 때로는 권모술수라 그럴까요? 네네. 뭐 좀 네. 약간 좀 오바질도 하고 좀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조직에서 맞아요. 살아남기 위한 음. 이 생리가 필요한데 네. 이분은 그냥 책 좋아하고 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그런데- 골프도 안 치고 이분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가 신기한 거예요. 그런 사장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참 신기해요. 술도 별로 안 마시고. 제가- 고도의 권모술수. 제가 취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그의 읽으면서 성공을. 그의 성공의 비밀. 지난 시간인가에 책을 읽으면서 특히 네. 에세이를 읽으면서 야 이 저자를 좀 만나고 싶다거나 저자랑 저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한번 모셔야 되겠네. 이 선배님은 이분 한번 만나서 한마디 듣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한번 모시고 파헤칩시다. 뭐 전화번호 알아요? 성공의 비밀. 네,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기자 중에서 네,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 하지만 뭐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어떤 책을 쓰고 책의 독자들도 많이 있었던 기자가 최윤필 기자 떠오르네요. 한국일보 최윤필 기자. 가만한 당신. 근데 그분은 잘 안 풀리시거든요. 그렇구나. 사장까지 올라가시고 막 그런 캐릭터는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계속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만한 당신의 네, 네. 저자이시죠. 네. 네, 그분도 책 좋죠. 네, 글도 문장이 좋고. 너무 좋고. 네. 혹시 근데 YG는 뭐 권석천 기자 이 말고 그 기자 중에서 글을 되게 잘 쓴다거나 해서 좀 자극을 받았거나 저 선배 저 사람처럼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자는 없으세요? 없습니다. 진짜 없어? 정말요? JYP?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요? 어디서 개뻥? 어릴 때도 없었어요? 저는 진짜 없었어요. 저는 이 질문을 할 때부터 없었- 답을 아, 없을 줄 정말? 알았어. 너무 알고 왜냐-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누구라도 한 명 누굴 얘기할 줄 알았어. 얘기하는데. 외국인이라도. 외국인. 외국인은 말. 뉴욕 타임즈에 누구요? 뭐 이런 얘기라도 할 줄 알았다. 허세 뿜뿜. 뭐 외국인까지 뭐 굳이 언급하라 그러면은 앤드류 솔로몬 그럼 정도? 있어? 뭐 몇 명 떠오르네요. 네. 담고 싶어. 제업캐. 너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 JYP도 알지만은 기자 생활을 하면은 그 기자 선배들의 이제 맨 얼굴을 글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그 결이 일반 독자들과 약간 다른 결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의 그런 기라성 같은 훌륭한 선배님들 중에서 뭐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막 이렇게 마냥 막 흠모하거나 아니면은 닮아야지 이러고 싶은 경우는 별로 안 생기는 거죠. 그 뒷얘기는 방송 끝나고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우리 밥 먹으러 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 기레기 이야기 까는 겁니까 오늘? 제가 책을 하나 써볼까. 계약합시다. 박평님도 같이 저자들의 이면 뭐 해가지고. 전 이면 모릅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다 까먹죠. 정보 차단하고 잊어요. 네. 아주 단호하게 정보 잊어요. 차단하고 있는다. 박평이 알고 지내는 저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저기서 지금 저도 많이 압니다라고 얘기하겠어. 그러게요. 모른다 그래야지. 현명한 판단. 그럼. 현명한 대처. 네. 저분은 참 제정신인 거죠. 여름휴가 특집 세 번째 편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편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 한번 할까요?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 그 4시 읽은 책들 중에서 추천한 책들. 자,
먼저 HB님께서 가마슈 경감 시리즈 추천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무죄추정 추천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 박평님께서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 그리고 JYP가 권석천 기자의 사람에 대한 A를 추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